우리 먼저 숙제한 거, 라이팅 틱에서 4부터 해서 질문 있으면은 번호 불러볼게. 유닛 4, 5, 6이 숙제였으니까 4부터. 어, 5에 20번? 우선 4 있는 사람 먼저 말하고, 4 없으면 5로 넘어갈게. 4에 12번. 15번. 3번? 3번. 5번. 오케이. 우선 이렇게 한번 4 보고서 넘어가자. 5번부터 봐보면은, 지갑이라 불리는 이 갑옷은 화살을 막을 만큼 충분히 단단했다라고 돼 있네. 자, 그럼 이 갑옷이 주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이라고 뒤에서 꾸미겠지, 그지? 뒤에서. 그 다음에 단단했다. 이게 동사고, 화살을 막은 만큼 충분히란 표현 봤으니까, 이거 무슨 표현 쓰란 얘기구나. enough to 써라. 형용사 다음에 enough to. 요거지. 그럼 이 갑옷으로 시작해서, this armor는. 그리고 불리워지는 할 때 cold라는 pp를 활용을 해줘서 불리워지는 뭐라고? 지갑이라고. 지갑.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 파트가 되겠지? 단단했다. 그러니까 비동사 was도 필요하겠네. was, tough. tough가 단단한. 우리 tough 가야 할 때. 그리고 이 뒤에 enough to를 써서 뭐뭐 할 만큼 충분히. to stop arrows라고 마무리해주면 되겠다. 형용사 enough to. 괜찮습니까? 이거 할 만큼 충분히 단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있었구나. 3번 봐보자. 나의 상관은 그 프로젝트를 언제 시작할지 나에게 말해주었다. 우선 여기서 언제 시작할지 요것을 지금 when 쓰고 to 쓰고 동사 써서 의문사 뭐뭐 할지 요거 만들라는 게 포인트지. 그래서 언제 when to start 시작할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the project 이렇게 덩어리 만들어 놓고 한번 가보자. 그럼 나의 상관이 말해 주었다. 나에게 이 순서로 써줘야 되니까 my boss가 told me 라고 하면 되겠죠. told me. 나에게 이것을 나머지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12번으로 이 건물들은 뭐뭐처럼 보인다. 이 표현을 본 순간 뭐를 쓰란 얘기야? seem to를 써라. 뭐뭐한 것으로 보이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포인트. 그리고 헨델과 그레텔에서 바로 꺼내온 것처럼 이렇게 뒤에다가 꺼내온 것처럼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이 건물들이니까 these buildings로 시작. 그 다음에 바로 seem to 라고 연결해주면 되겠죠. 보인다. 꺼내온 것처럼인데 take라는 단어가 있잖아. take가 꺼내다라는 뜻이야. 그럼 빌딩 입장에서는 꺼낸 입장이니 꺼내진 입장이니 꺼내진 입장인 거잖아. 그지? 우리말로는 꺼내온 것 이렇게 돼 있어도. 그래서 여기를 수동형으로 비동사 pp be take는 써라.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 기준은 얘가 되는 거야. 빌딩 입장에서 계속 이 단어를 어떤 입장으로 쓸 것이냐. 빌딩은 taken 된 입장이니까 be taken.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에서 뭐뭐로부터 이런 느낌 오면 되니까 directly from 헨젤 and 그레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은 되는 거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리고 15번. 센서는 발꿈치에 닿아도 편안한 만큼 충분히 얇아야 했다. 아예도 충분히가 있으니까 또 enough to 쓰란 얘기네. 그럼 센서는 얇아야만 했다. 여기까지 만들어 보면 the sensors.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했다니까 had to라는 조동사 필요하고 얇다, be thin. 여기까지는 기본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편안할 만큼 충분히 enough to 여기다 쓰면 되겠네. enough to 추가하라는 게 지금 얘하고 얘를 추가하라는 얘기다. 이거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편안할 만큼이니까 이 뒤에 편안하다라는 표현을 써주면 되는 거야. comfortable 쓰면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비동사랑 같이 쓰면 되겠지. be comfortable.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럼 이제 나머지만 이제 다 집어넣으면 돼. 발꿈치에 닿아도? 닿아도라고 어떻게 해? 아니, 그냥 전치사로 쓴 거야. on the bottom. bottom이 바닥이 되는 거고, of a foot.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발의 아랫부분이니까 이게 발꿈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on이라는 것 자체가 전치사로 뭐를 나타낸다? 어디 위에서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접촉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에 닿았을 때 이런 복잡한 말을 영어는 on이라는 전치사 하나로 끝내버린 거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4강 됐고 5강에 20번 볼 거고 또 5강에 있으면 불러보자. 10번, 15번. 자, 됐나요? 이렇게 한번 세 개 봐보도록 하죠. 나는 미래를 위해 미래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게 이제 의주동 패턴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what 의문사 써주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다,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말에는 없지만 내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 값은 무조건 의문사 주어 동사를 쓰는 거니까 누가? 내가. 그리고 원하다, want to 써주면 되는 거지. want to do. 그래서 요 덩어리를 만들어내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었다. what I want to do. 괜찮죠?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주어 동사 써야 되잖아. I 썼어. I don't know 하면 되는데 이게 없어. 다른 표현으로 여기 아이디어가 있는데 I have no idea 이런 표현도 많이 써. 그럼 이게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뭘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no도 없는데요? no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little로 바꿔주면 돼. I have little idea. 나는 잘 모르겠다. I have little idea. 그리고 마지막 미래란 얘기는 in the future. 맨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시켜주면은 끝이겠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15번. 그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도착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딱 세 덩어리네 얘도. 그는 기억하지 못한다. 의주동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럼 he 기억하지 못해요. did not remember.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 동사 써놓고 무엇을 자리인지 의주동 언제 when 쓰면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니까 and로 연결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and how 이렇게 쓰면 되네. 그리고 이 자리도 의주동. 여기도 해석에는 없더라도 그가라는 말은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he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잖아. 주어진 단어 가운데 got이 있고요. had가 있고요. 뭐야? 도착하다 하면 arrive 있으면 좋은데. arrive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get to 장소 이렇게 쓰면은 장소에 도착하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아, 이걸 쓰란 얘기구나 라고 이해해주고 had가 있고 pp가 있으니까 had pp 쓰란 얘기네. 그래서 동사 자리가 좀 복잡했다. had gotten 이게 도착했다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고 there라는 말을 뒤에다 붙여주면은 되는데 자, 여기는 두 개 단어를 삭제하라고 돼 있다. 삭제. 첫 번째 삭제해야 될 것은 우선 to를 하나 삭제해야 된다. get to하고 장소를 써야 되는데요. there라는 말 자체는 그냥 거기에라고 혼자 쓰지 우리 to there라고 쓰진 않는 거잖아. go there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to가 사라지는 거야. 이거 하나 없애라는 얘기고 그리고 did가 한 번 쓰였고 다시 쓰이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해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번. 우리는 다음 월드컵이 어디서 열릴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긴 두 가지가 필요해, 두 가지. 다음 월드컵이 어디에서 열릴지 이게 의주동 하나가 되는 거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딱 떠올라야 돼. 자, 얘부터 한번 가볼까? 우리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have difficulty 그 다음에 뭐 쓴다? ing. 이게 그냥 공식이었어. 그래서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위로 시작하고 가졌다.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도달하는데 이 자리에 ing 써야 되니까 reach가 도달하다라는 표현이지. reaching 이렇게 바꿈으로써 이렇게 덩어리가 완성이 되는 거야. 이거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도달하냐면 합의라는 말이 나와야겠지. an agreement 합의. 됐고요. 뭐뭇에 대안이라고 연결 한번 해줘야 되니까 about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about이 없지? 그럼 남은 전치사 쓰면 돼요. 우리가 전치사의 하나하나 뜻을 완벽히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about 대신에 of를 써서도 뭐뭇에 대한 합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마무리 의주동 쓰면 되니까 어디에서? where 주어는 다음 월드컵 the next world cup 그리고 열리다 라는 표현을 동사로 써야 되는데 will be 썼죠. 그리고 hold라는 단어가 주어졌는데 held로 이미 주어졌구나. hold가 개체하다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비동사 pp로 쓰면은 개체가 되다, 열리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우리 6강에서 질문 있으면 불러볼게. 15번. (4번) 14번. 됐습니까? 여기서 두 개만 보면 되겠나? 자, 우선 여기는 우리 과목적어 쓰란 얘기, 공식을 기억하면 되겠지? make, find, 그 다음 뭐 쓴다? it,
형용사 to나 돼. 오케이? make it 형용사 to, find it 형용사 to. 공식에다 맞춰주면 되니까. 한번 키자. 자, 추면 얘기해. 자, 나는, 알았습니다까지가 동사. 무엇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다. 우선 이렇게 네 덩어리 만들어 놓고 각각의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나는 알았다 자리에 found가 나왔다. 그러면은, I found, 나머지는 공식대로 it 쓰란 얘기죠. 추가하라는 얘기가 it 추가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형용사 써야 되니까 hard. 나는 어렵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to나 that을 써야 하는데 좁히다라는 동사만 쓰면 되니까 to로 연결해주면 되겠지. to 추가해주고 to narrow 자체가 좁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he gap이 간격이니까 narrow the gap.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어렵구나. 마무리 우리 사이에 between us라고 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15번. 단어를 3개 추가하라고 돼 있고, 우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주어가 되겠네. 뭐뭐하게 합니다. 어렵게, 극도로 어렵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 이런 거 어렵게 한다라는 얘기는 영어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하게 한다 플러스 어려운이 되는 거지. 어렵게 하다라는 한 단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들 사이의 갈등, 더 컨플릭트로 시작. 이게 갈등이란 뜻이야. 그리고 그들 사이의 between them. 그 다음에 make가 있으니까 여기다 make 쓰고 나머지는 또 공식대로 it 하나 추가하면 되겠지. 형용사 극도로 어려운 extremely difficult. 그리고 to나 that을 써야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that을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that 추가하고요. 우리가 해결한다 문제를. We solve the problem. 자, 이렇게 써도 맞는 표현인데 지금 그럼 뭐가 남게 되냐면 us가 남게 돼서 us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었다? that이 아니라 to를 사용해 주는 거야.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to로 썼을 때 누가라는 것은 뭘 사용해서? for를 사용해서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맞지만 주어진 단어가 us이기 때문에 for를 추가해서 그리고 여기 to를 추가해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라 라는 걸 의도로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지, 다민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우리 이 뒤에서 오늘은 이제 하나만 볼 건데 요 수동태 파트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기본부터 정리할 거니까 거기 여백이 좀 있으면은 적어주고 그 밑에 좀 여백이 있지? 거기다가 좀 필기를 해주면 되겠다.
우리가 수동태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본적인 형태가 떠올라야 되겠죠? 뭐 플러스 뭐를 수동태라고 합니까? 그렇지. 비동사 플러스 PP였어. 맞지? 그리고 능수동의 구별은 결국 뭐의 차이? 입장의 차이인 거잖아. 그치? 주어 입장에서 하는 입장이 능동이고 받는 입장이 수동이다. 그래서 수동은 비동사 PP로 쓰면 되구나. 이게 이제 기본값인데 형태가 다양하다. 우리 PP는 이미 변했어. 더 이상은 변할 수 없겠지. 대신에 비동사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는 거다. 현재라면은 is나 뭐 am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겠고 과거는 was나 was. 이건 기본이고요. 자, 이거에 추가해서 우리 완료가 여기에 더해질 수도 있다. 즉 have pp의 모양이 더해질 수 있지. 그래서 have, has, had, been, pp 이런 복잡한 형태도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동사 파트가 좀 복잡해. 그러면 항상 뭐만 따지면 된다. 1차적으로 능수동만 따지면 해석하거나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는 거거든. 이 모양 봤을 때 수동이다 인지만 해주란 얘기예요. 오케이. 이것도 연습 한 번만 해보자. 자, have written이란 표현을 내가 썼어. have written. 민서야, 이거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래, 능동이라고. have pp에서 pp는 기본 능동값이야.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그냥 썼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has가 나오던 had가 나오던 우리가 완료 시제라 부르는 거 그냥 해석으로는 뭐뭐 했다라고 해주면 끝나는 거. 알겠습니까? 대신에 여기가 똑같이 have로 시작했는데 been pp로 나와 있다. 이때는 수동이구나. 얘는 쓰여졌다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동사 자리는 무조건 비동사 pp가 b가 뭘로 변하든 비동사가 있어야 수동이 된다. 알겠지? 요것만 좀 인지를 해주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또 복잡해지는 형태는 뭐가 있냐면은 비동사 pp 이 기본값에다가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being이란 표현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옵션이야. 안 써도 되는데 필요하면 넣는 거지. 우리 ing는 기본적으로 진행의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이거 없으면 뭐뭐 되다 받다 들어가면 되는 중이다 받고 있다 이런 진행의 느낌이 되는 거지. 시험에서 그냥 비동사 pp 쓸래 be being pp 쓸래 이런 거는 절대 안 물어봐. 절대 구별할 필요 없이 역시 우리는 뭐만 요렇게 생겼을 때 얘도 수동이구나 그것만 인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자, 지금 뭐 했어? 기본 비동사 pp의 좀 복잡해질 수 있는 형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 끝이야. 끝이야. 근데 실제로 수동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구별하는 게 어렵잖아. 잘하는데요? 아니, 맨날 틀려. 여기 헷갈리는 거 딱 두 개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능수동을 구별하는 방법. 몇 가지를 가지고 구별한다 그랬지? 아니야. 세 가지. 알았지? 세 가지야.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앞에 기준이 되는 뭐 주어가 됐든 명사가 있겠지. 얘하고 뒤에 그냥 동사 쓸 건지 비동사 pp 쓸 건지 해석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 하는 입장이냐, 얘가 이거 받고 당하는 입장이냐,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이잖아. 근데 이때 문제는 뭐다? 단어가 애매한 거야. 이 단어가 하다냐? 되다냐? 아니면 단어 뜻도 몰라. 문맥상 따져야 될 때. 자,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위에다 쓸게.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를 보는 것이다? 앞이 아니라 뒤를 보는 거였어. 그래서 동사가 능동이라면 뒤에는 뭐가 있다? 대부분 목적어, 을로 해석되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비동사 PP 수동 다음에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90% 이상은 없다. 그럼 대신에 뭐가 나온다? 전치사구가 나온다. 이 뒷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구별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시니까 안 적어도 돼요. 이런 거야. 자, 탐이 사랑했단지, 탐이 사랑을 받았단지. 뭐가 맞아? 지금 둘 다 되잖아, 그치? 탐이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탐이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거라. 이 경우는 이것만으로는 구별이 안 돼. 아, 뒤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 예를 들어서, 엄마 하면은, 아, 엄마를이 있으니까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고, 바이맘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엄마에 의해서 사랑받았다가 맞다는 얘기지. 어떤 원리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뒤를 보고서 구별을 해줘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사 중에서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르는 단어들이 있었어. 우리가 뭘 자동사라고 불러줘? 어떤 동사? 그렇지. 뒤에 을률이 안 붙는 동사지. 목적어가 안 붙는 동사. 을률이 없는 동사.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수동형이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이것도 예를 들어줄게요. The accident. 그 사건이 happened. 를 써야 할지 was happened. 이렇게 써야 될지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happen이라는 얘기는 발생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사건이 발생했다, 발생되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치? 자, 그때 따져야 돼. happen은 발생하다야. 뒤에 을률이 와, 안 와. 못 오잖아. 그 사건이 발생했다, 어제를. 말도 안 되지. 그 자동차를. 말도 안 됩니다. 얘는 대표적인 자동사인 거야. 그럼 이런 동사들은 수동형이 없다?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happened가 정답이 돼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헷갈리는 동사가 몇 개 없어요. 대여섯 개밖에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우선 외워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기본 해석으로 구별을 하고요. 해석으로 애매하면 뒤에 목적어가 있냐, 전치사가 있냐. 이걸 가지고 구별하고 마지막 전치사,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 이 세 가지로 구별을 해주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들이 제일 헷갈리는 거. 그냥 한번 써볼게. 우리 write의 3단 변화, 이 세 번째를 pp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세 번째 형태. written이라고 썼어. 세빈아, written 한번 해석하면 어떻게 돼? 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write 쓰다. wrote 썼다. written은? 아닌 거야. 그지? 아니지. 어떻게 얘기해? 썼었다? 아니야. 지훈아, 어떻게 해석해? 그렇지. 아우, 우리 PP가 혼자 있으면, 세 번째 뭐야? PP가 혼자 있으면,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인 거야. 그래서 얘는 쓰여짐이야. PP가 단독으로 있으면 쓰여짐입니다. 알겠지? 쓰여짐. 그리고 여기다 비동사를 붙여서 우리가 방금 봤듯이 is written 하거나 was written 해야지만 쓰여진 다, 쓰여졌다, 뭐뭐다가 붙게 된다는 얘기지. 차이점 알겠니? 그래서 PP가 단독으로 있으면 얘는 뭐뭐 되어진 이걸로 해석이 끝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다, 봤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영사야 이해했니? 정리는 다 했니? 열심히 들었어?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여러 번 나올 테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선 정리 잘 해주고 나올 때마다 반복을 해야지.
자, 그럼 우선 여기 주어진 예문들은 한번 너희들한테 해석을 한번 시켜볼게. 첫 번째, 미래형이라고 나와 있어서 The car will be fixed by 6 today. 이때 by는 까집니다. 하민아, 이거 한번 해석해 줄래? 네? 다시 한번. 그 차는 will be fixed? 그렇지. 고쳐진다 플러스 할 거다니까 고쳐질 것이다. 여기가 동사니까 무조건 여기가 다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 차는 fix 될 것입니다. 고쳐지고 수리가 될 겁니다. 오늘 6시까지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조동사가 붙어도 비동사 PP니까 이거 수동이구나. 그 다음에 is being discussed. 우리 discuss는 토론하다였습니다. 여기도 수동태라는 거 알고 아까 being 쓸 수 있다 그랬었지. 요거는 명사야. 한번 해석해보자. 좋아. 뒤에 거 무시하고 우선 여기까지만 해석하는 거야, 항상. 디스커스가 토론하다니까? 논의하다, 다시 한 번. 잘했어. 그렇지. 멤버들에 의해서. 그 프로젝트가 토론 혹은 논의되는 중이다, 되고 있다, 멤버들에 의해서. 그 다음 세 번째, have PP 넣네. vacation, 휴가. has been cancelled. 우리 cancel은 뭐하다? 취소하는 거지, 그렇지. heavy rain에 의해서 라고 돼 있고. 얘는 정은이가 한번 해볼까? 의해서. 잘했어. 나의 휴가가 캔슬 되었다. 잘했어. 뭐뭐 되었다. 폭우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나이스. 그 다음, 도로가 나왔고요. repair도 원래 수리하다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work now. may be repaired. 수민아, 피수민. 한번 해주자. 좋아요. 어쩌면 아마도 된다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도로는 어쩌면 수리된다. 아마도 수리된다. 일꾼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리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to나 ing가 이렇게 원래 비동사 pp에 to가 붙거나 비동사 pp에 또 ing가 붙었어. 그럼 되다라는 기본값에다가 그냥 덧 이렇게 하면 되겠지. 것이라는 말투만 추가시켜주면 돼. 학생들은 expect 합니다. award는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principal은 교장. 혜원이가 이거 한번 해석해 볼래?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 학생은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무엇을? 우리 기분은 주다지만 주다의 반대 입장은 받다가 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건 받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장에 의해서 그 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했고. 자, treat 하면은 얘는 대하다. 혹은 대우하다, 대접하다 이런 뜻이 있어. 대하는 거야. dislike는 말 그대로 그냥 싫어하다. nephew라는 단어는 조카예요. 친척 중에 조카. 준우야,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애처럼.
being treated. 대우? 그렇지. 수동이지. 대우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접 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뒤에서 우리 문장 딱 2개만 하고서 쉽니다. 아, 미안해. 넘어가기 전에 그 위에 있는데 요거는 쉬우니까 딱 15초 만에 끝난다. 막 이름은 복잡해. 위에 뭐 지각동사, 사역동사, 수동태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만 알아두면 돼. 비동사 PP, 동사 자리에 이렇게 수동형이 나왔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시 뒤에 동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겠지? 이때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 to로 쓰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보면은 나의 시스터는 was made, 만들어졌다. to 쓰면 된다고. 설거지를 하는 것을 혹은 하도록 만들어졌다. 엄마에 의해서. 알겠지? 이 원리만 좀 기억해. 어디로 할 거냐면 좀 어려울 만한 거. 자, 우리 20번을 한번 가볼게요. 20번. 자, 그때 이후로 지진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한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다. 여기도 이제 복합적이라는 거 알겠지? 세워지고 있다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충분히 있으니까 또 뭐 사용하라는 얘기니? enough to 활용하라는 얘기야. 잘했어. 그러면 그때 이후로 이런 시간, 장소는 부가정보, 부사니까 빼고요. 아파트가 주어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냐면 지진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한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다. 동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나누면 순서 정해졌죠? 1번, 2번, 3번 순서로 쓰면 되겠구나. 자, 그럼 그때 이후로는 그냥 since then 이렇게 써주면 돼. 그때 이후로. 자, 아파트가 맨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the apartment. 됐죠? 자, 충분히 강한 enough strong이다, strong enough다. 두 번째, 그렇지. 항상 enough는 형용사 뒤에 나오니까 strong 먼저 써야지. 그 다음 enough 쓰고 to 연결해주면은 뒤에 말 붙여주면 돼. 뭐 할 만큼? 견딜 만큼. 견디다라는 동사 찾아주면 돼. 견디다. 어디? 그렇지. withstand란 단어가 견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withstand, 견딜 만큼. 무엇을? 지진을 on earthquake. 여기까지 2번 끝났지. 그럼 마지막 세워지고 있다. 비동사 PP로 build를 적절히 바꿔주면 돼. 그러면은 is built인가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주어진 단어가 또 뭐가 남어? have가 남네. 그럼 뭐 쓰란 얘기야? have PP 쓰란 얘기지. 그리고 since를 쓴 순간 동사는 have PP를 원래 쓰는 거야. 둘이 짝꿍이거든. 그래서 아파트먼트가 단수니까 has 써야겠네. 그리고 비동사의 PP, been 써야겠네. build를 PP로, built로 바꿔줘야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추가됐던 2개는 이렇게 been 추가됐어야 되는 거고 enough 다음에 to도 추가가 돼야 되겠구나. 자, 요거 정리됐으면은 그 위에 있는 거 19번만 지금 너희들이 해보고 넘어갑시다. 19번만 지금 한번 해보자. 19번.
힌트도 잘 봐. 오형식 써라. 두 개 다로 추가해. 출발이 좋아. 우리말 더 쪼개봐봐. 선생님 하는 것처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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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응, 응, 응. 잘했어. 응, 그 덩어리대로 쓰고, 오형식을 쓰란 얘기야. 음,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응. 와우. 완전 잘했거든? 얘만 지우고, 얘만 지우자. 그 상태는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어. 보기만 살짝 다른다. 응.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응. 역시, 이것만 지우면 돼. 보기만 지우고, 거기에 다른 단어만 넣으면 돼. 너무 잘했어. 나이스. 그리고 얘는 뭐 끝에 넣으면 돼. 굿. 응. 지금까지 맞아. 잘했어. 오, 여기 있지. 요것만 지우고, 얘 모양만 어쨌든 좀 바뀌면 돼. 나머지는 건드릴 거 없어. 얘 하나. 그것만 조금 고민해봐. 응. 요거 있지. 요것만 지우고, 여기만 다른 단어로 교체되면 돼. 잘했어. 내가 잘했는데, 여기다가 다른 단어만 쓰면 돼. 이 대신. 나머지는 다 돼. 그리고 이 모양도 바뀌어. 얘만. 얘를 지워야 돼. 자, 요거잖아. 우리 이거 오형식 쓰라는 얘기까지 힌트를 줬어. 자, 다시 한번 allow, pose, ask 이런 단어 보면 뭘 떠올려라? 뒤에 목적어 쓰고 투동사를 무조건 써서 얘를 이거하게 허락하다, 유도하다, 요청하다. 이게 오형식이잖아. 이게 오형식이야. expect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expect to란 표현도 맞지만 기대하고 예상하는데 얘가 to할 것을 기대하다. 이렇게 쓰라는 게 오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두 덩어리를. 오케이. 그래서 정보 관리들이 주어, 예측한다와 동사, 홍수 피해가 회복될 거라고 1, 2, 3, 4가 되는 거고 요 자리, 회복된다라는 표현이 to로 표현돼야 되겠구나. 이게 오형식으로 써라 라는 의도가 됩니다. 자, 그럼 써볼게. government officials, 정부 관리자들이 예측합니다. expect 얘가 투하기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단어만 넣는 거야. 홍수 피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flood damage. 투 썼으니까 회복. 우리 cover 하면은 안 되고 변화 포인트는 여기였지? 홍수 피해 입장에서 리커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비동사 PP로 바꾸란 얘기구나. 그래서 to 뒤에는 무조건 원형을 쓰니까 be를 쓰고 리커버에 ed를 붙여서 이렇게 쓰란 얘기지. 그리고 곧 끝에다 그냥 붙이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얘는. 아무 데나 넣어도 돼. 수고했어. 좀 쉬었다가 하자. 암기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혹시 내일 수업 저 5일에 아니면은 그 일찍 오는 날이라서 그래, 그럼 내일 와서 검사 받는 걸로. 선생님 저도요. 저 역사 시작하기 싫고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응? 유경이도? 알겠어. 수행이라고 하니까, 대신에 내일 와서 정원 받아야 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할게. 너희 그 수련회 갔을 때,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을 일요일 날로 하기로 했었잖아, 그치? 일요일 날 그때 우리 몇 시에 한다고 했었지? 12시 30분부터 2시 30분. 그거 내가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선생님이 1시, 3시 수업이야. 그래서 내가 깜빡하고, 요 위에, 이외의 시간에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이외 시간에 애들이 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우선 첫 번째 3시부터 5시. 이때 혹시 뭐 걸리는 사람? 3시, 5시. 일요일 날. 일요일이요? 너희 수련회 갔을 때. 저도. 그럼 이 앞으로 하면은 몇 시냐? 11시부터 1시인가? 11시부터 1시. 이거 걸리는 사람. 이건 괜찮나? 이때 할까, 그냥? 저 프리다이브. 네. 뭐 있어? 프리다이브. 프리다이브. 다이빙을 해? 프리다이브 자격증 시험 가야지. 시험을 보러 간다고? 그 방금 시간 채워야지. 요거는 시간을 못 바꾸는 거야? 진짜? 둘 중에 그럼 그냥 우선은 둘 중에 뭐가 더 난지 다수결로 한 다음에 정 못 오는 친구들은 그냥 영상으로 해야지. 어쩔 수 없겠다. 11시 반씩. 아니면은 금요일 날 와도 돼. 민서는 그냥 금요일 날 와도 돼. 11시 반씩. 어. 그럼 그거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는 되는데 지금 이건 또 명사가 안 되잖아 지금. 걸려가지고. 내가 애들 위해서 시간을 바꾸고 진짜? 착하죠. 한번 해보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우선은 11시 1시로 잠정적으로 해놓읍시다. 알겠지?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수업 좀 나갔지? 상과 교과서 하고 있겠지? 나가봤어요. 아직도 너희는 뭐 했어? 발표한다고. 생각보다 발표. 진짜? 발표. 뭘 발표해? 생각보다 무슨 책이. 어. 책 이름 줄거리 이런 거 써가지고 발표하고. 그건 수행평가 아니라 세트 그거 아니야? 그때 써주는 거 발표한다고 수업 안 하고. 몇 시간 주고. 그것도 뭐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고. 저 오늘까지도 모르고 내일까지는 신청하는 PPT 안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생각보다 빡세. 그런 거 준비하고 하는 게 쉽진 않지. 근데 이거 뭐예요? 응? 지금 준 게 이제 요 자료인데, 우리 독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지금 예상하기로는 교과서 진도를 이제 나갈 거거든, 학교. 시험 진도 나갈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독해를
딱히 따로 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선 좀 짧게나마 한번 하려고 지금 유인물을 준 겁니다. 자, 유인물은 다 받았고, 여기 보면은 고1 모의고사 자료고, 뭐만 가지고 왔냐면 우선은 주제, 제목, 유형들만 가지고 왔고, 여기서 할 거는 딱 두 가지. 우선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지 하고,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도 주제, 제목, 문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선지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선지의 답을 가려내는지 그거 위주로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이제 정리 부분에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우선 GS라는 개념이 있어. 뭐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들어봤나? GS. 그래, 편의점이지 뭐. 이렇게 해주면 돼. 쉬워요. 자, G는 General. General의 약자야. General이 무슨 뜻인데? 장군도 되고 그렇지. 일반적인이라는 뜻이. 그래서 글은 우선 첫 번째 일반 진술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G의 개념이 나오고, 그럼 S는 뭘까? Specific의 약자입니다. Specific은 무슨 뜻? 맞아. 구체적인 특정한. 그래서 구체적인 진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자면은, 글에 있는 내용을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고, 구체 진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시라든지, 부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S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너 안 줬어? 자, 그럼 우리가 주제나 제목 이런 것을 찾을 때 G에서 찾아야 돼? S에서 찾아야 돼? G가 주제 제목이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고 구체적인 진술에서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보통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에 어디 부분이 G고 어디가 S인지를 잘 구별을 해서 G에서 답을 찾아와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자, G를 찾을 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글의 키워드는 보통 몇 개를 찾아야 된다. 키워드. 3개 너무 많아. 2개만. 1개 가지고 모자라고. 2개를 찾아야 돼. A와 B라는 2개의 키워드를 찾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돼. 주제를 찾거나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찾았으면은 관계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인과관계가 되는 거야.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의 관계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글이 이렇게 시작한다 쳐봅시다. 과일을 먹으면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지? 이게 그냥 말 글이 처음이라 볼게요. 그럼 과일이 A가 되는 거고 건강에 좋다가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과일을 먹음으로써 그 결과가 건강에 좋은 거구나. 이런 인과관계를 설정이 되면은 이게 주제로서의 우선 자격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그 밑에 뭐가 나오겠어? 예를 들어서 딸기는요, 비타민 뭐가 풍부하고요, 사과는 뭐가 풍부하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이 G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선지에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사과가 가진 효능이라고 나왔어. 그럼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S에서 가지고 오면 안 돼. 근데 보통 그렇게 선지를 만들어놔. 왜? 그래, 사과 얘기가 분명히 나오니까 거기에 꽂힌 친구들은 그걸 답으로 이렇게 체크하도록 오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관계도 있냐면은 단순해요. 그냥 A는 B다. 이렇게 주제가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 보통 뭔가 이제 설명하는 글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과학적인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설명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얘는 이거야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 이런 식의 주제도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2개가 나왔는데 2개가 비교, 대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들의 특성이라든지 여성들의 특성, 뭐에 있어서, 요리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게 주제가 나올 수가 있지. 그럼 이 2개가 비교하고 대조되면은
당연히 가장 큰 핵심은 이 둘의 차이. 뭐가 다르냐? 그걸 주제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볼 때 그냥 해석만 쭉쭉쭉 해서 풀리는 글도 당연히 있어. 너무 쉬운 것들. 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 항상 초반,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많아봤자 세 번째 문장까지거든. 거기까지가 우리의 글의 도입부라 보는데 거기에서 이게 G의 개념이 되는지, A, B라는 키워드가 둘 다 나왔는지, 어떤 관계인지. 그러면서 만약에 읽다가 이거 S 같은데? 하는 순간 그 앞까지가 G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주제를 좀 스스로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초반에는 그래서 계속 천천히 한 문장 읽고 생각하고 한 문장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글을 잘 보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하면서 한번 가보자. 전체 인간의 사회라고 출발을 하네. 홀이 전체라는 뜻이지. operate 합니다. 작동한다는 뜻이야. 전체 인간의 사회는 작동을 하는데 문장 끝났죠? Knowing the future weather. 미래의 날씨를 아는 것에서 작동한다. 미래 날씨를 아는 거에서 우리 전체의 인간의 사회가 작동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바로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딱 한번 멈추고 이 글의 키워드가 뭔지 생각해.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 한 단어만 찾으면 웃어. 아무거나 찍어도 돼. 틀려도 돼.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읽고 나서 보통은 명사 위주로 찾아주면 되잖아. 뭐에 관한 글인지. 명사 해봤자 사회 아니면 날씨잖아. 뭐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사회. 사회도 돼. 또 날씨. 그렇지. 미래 날씨인 거예요. 미래 날씨를 아는 것에서 사회가 작동한다. 그럼 나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로 잡을 것 같아. 얘가 하나가 A고 하나가 B다. 처음에는 그냥 다 그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리고 관계를 따져볼까? 미래의 날씨를 아는 것에서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게야. 그러니까 얘가 인과 관계도 될 수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게 하나의 주제로서의 조건이 갖춰진다는 얘기야. 옆에다 한번 이거 지울게. 그럼 이거는 미래 날씨 아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체 사회가 작동한다. 그래서 인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의 지로서의 우선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갔는데 이렇게 for example이 나왔어. 이런 연결어가 있으면 쉬운 거야. 쉬워. 요즘에는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 연결어를 빼는 게 또 대세기네. 추세야. 그럼 얘 나왔으면 무조건 이제 뭐가 나온 거야? 예시니까. S의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지. 저렇게 S가 나왔으니까 앞에가 뭐겠구나? 이게 G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G에서 답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보고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네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보통 G의 정보가 완전치 않을 때가 있어. 그런 거 S에서 찾아서 채워 넣으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인도의 농부가 나왔지? 인도의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몬순 비가 올지 내년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알고 있어요. 언제 plant the crops 이런 작물들을 plant 심고 이렇게 뿌릴지를 알고 있다가 됩니다. 인도의 농부가 누구의 예시야? 인간 사회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인 거예요. 몬순 비 이게 날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 작물을 뿌릴지 알고 있다. 이게 사회가 작동한다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그대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G에 대한 명확한 S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번에는 또 인도네시아 농부들 또 다른 예시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알고 있습니다. 있다. 2개의 몬순 비가 매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요
그들은 가질 수 있다. 두 번의 harvest를 가질 수 있다. harvest는 수확. 두 번의 수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주제 제목에 이렇게 나온다. 두 번의 수확을 위해 필요한 요건. 이렇게 주제 제목 나왔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SS 가지고 오면 안 된다니까? 요 얘기는 나왔지만 핵심은 이거라고. 알겠지? 자, 이러한 것은 이렇게 날씨를 기반으로 지금 농사 짓는 얘기를 하고 있지. 농사 짓는다라는 것은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그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대. past, 과거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몬순의 기후가 항상 have pp 왔기 때문에 대략 같은 시간대에 매년 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이때쯤에 비가 많이 왔지? 몬순이 오는 거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같이, 그리고 여기가 S 부분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벗이 나왔어. 벗이 나오면 항상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 뭔가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자, 벗은 늦감이 두 개야. 이게 전환, 바꿔주는 역할도 하고요, 강조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100% 무조건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야. 강조도 돼. The need to 뭐 할 필요성이냐면 predict. 단어 나왔네. 뭐 하다 했어? 예측하다. 그래서 이런 게 핵심어가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어휘 중에 하나지. 왜요? 앞에 나와 있는 G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단어잖아. 미래 날씨를 아는 것, 예측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인간의 농사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더 구체적인 정보가 이런 S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예측할 필요성은 가는데 더 깊게 간다? 이것보다. 이것이라는 건 지금까지 나왔던 농사를 의미하는 거야. 농사 짓는 것보다 더 깊게 간다는 얘기는 그거 외에도 다른 분야로도 이런 예측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즉, 땡땡 하면은 다시 말해서, 즉, 이 예측이라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자, 그럼 이런 문장들은 이렇게 한번 묶어줍시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묶으면 이건 무슨 의미였었어?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항상 전환점이 되거나 뭔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문장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 문장의 위치. 자, 앞까지는 무슨 얘기? 농사의 날씨 예측을 적용하는 경우였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니까 농사 이외의 부분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문장 이후에는 뭐가? 농사가 아닌 다른 부분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는 농사와 다른 영역의 사이에 와야 된다. 딱 정해진 거지. 알겠지? 자, 우리의 집들, 그러네. 이제 집도 나오고, 도로도 나오고, 철도, 공항, 사무실, 기타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all designed, 모두 디자인이 되어진다. 수동태로. 뭐를 위해서? the local climate, 지역의 기후를 위해서 디자인된다. 날씨에 맞춰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예시로는 이걸 통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거 외에 또 이제 모든 도로나 주거, 환경 이런 것들도 다 날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제 두 번째 S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줍니다. 영국에서 모든 집들은 가지고 있어. 특정한 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히팅 센트럴, 중앙 난방이죠. 왜냐면은 외부의 템퍼처,
기온이 보통은 20도 아래이기 때문이다. 좀 쌀쌀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국은 다 집에 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no air conditioning, 에어컨은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기온이 rarely는 낮과 똑같은 얘기였었지, beyond는 뭔가를 넘어서 26도를 넘어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은 없더라. 날씨에 맞춰서 주거 환경이 달라진다는 얘기. 반면에 호주에서는요, 그 반대가 사실이다. 반대란 얘기는 영국과 날씨가 반대란 얘기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호주의 집들은 에어컨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rarely, not central heating, 중앙 난방 시스템은 가지고 있지 않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구조는 맨 처음에 G 나왔었지, S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S 다시가 나오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중요한 거, 만약 보기에 에어컨이 나와, 중앙 난방 시스템이 나와, 주제 제목이 될 수 있어? 안 된다고. 그런 거 걸러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걸로 우리를 꼬시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G를 잘 잡았어. 그럼 이제 보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보기를 보는 순간 뭐가 시작된다? 낚시가 시작된다 그랬어.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보는 순간 자꾸 연결이 돼버려, 머릿속으로. 그래서 기준을 먼저 잡아야 돼.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이 글에서는 무조건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주제로서 미래 날씨를 아는 것, 예측하는 것, 즉 날씨 개념이 무조건 첫 번째 나와야 돼.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회가 작동한다라는 것. 이 개념 두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야. 순서도 중요합니다. 얘가 인과였어. 가끔씩 어려운 보기 중에는 얘를 거꾸로 내놔. 둘 다 넣었는데 예를 들어 사회의 작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우리의 지역 기후 이렇게 나와. 안 되겠지.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어려운 보기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문들을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최소한 50% 가까운 오답률을 있는 것만 가지고 왔다. 너희들이 그래도 좀 틀린 문제들이야. 1번 볼게요.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deal with는 다루다 이런 뜻이지. ing 붙었으니까 기후의 변화를 다루는 새로운 기술들.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잘했어. 지금 기후라는 A, 이걸 A로 잡을게. 얘를 B로 잡고. A의 개념은 나와 있고 A도 틀린 거야. 변화 얘기가 아니었잖아. 이거는 기후변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기후에 맞춰서 인간 사회가 작동한다. 그리고 기술 얘기도 아니었죠. 그래서 틀린 거. 이번에 어려움. 예측. 날씨를 예측하는 것의 어려움이에요. 날씨 예측이란 역시 A라는 정보는 줬어. 하지만 그게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선지가 키워드 하나는 무조건 줍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니까. 낚시를 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다른 게 틀린 거예요. 3번에 날씨 패턴.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영향을 받는 뭐에 의해서 증가하는 기온. 날씨가 점점 올라가서 거기에 영향받는 날씨 패턴.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그 이유를 자꾸 너희는 말해야 돼. 역시 A는 있지만 B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 우리 인간의 사회가 작동한다는 개념이 없다고. 4번 전통적인 미안 3번이었지 방금. 4번부 차례. 날씨에 대한 지식입니다. 얘도 A 개념 나왔어. 그리고 널리 affecting our lives, 널리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끼치는 날씨의 지식. 괜찮나요? 그치? A 개념 나왔고, 우리 삶의 영향을 끼친다, 사회 작동하는데 영향을 준다, B 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딱 답이라고 안 보일 수 있어. 그래도 얘는 괜찮네. 한 90점은 줄 수 있겠네. 세모 쳐놔도 돼. 처음부터 안 보이는 경우 많잖아.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뭘 도와주는? 우리가 harsh한 기후, harsh는 척박한, 가혹한 이런 기후에서 우리의 생존을 도와주는 지혜. 그냥 아니라는 거 알겠지? 날씨가 안 좋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우리의 생존 얘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5번은 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구나.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너희가 그냥 이게 답이네? 이것도 되지만 이건 너희 감에 의한 거잖아. 하나씩 보면서 얘는 왜 안 되는지 기준 세워서 아니네? 이게 없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그래야지만 학교 내신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고 숙제 오늘이 12일이야? 12일 월요일. 자, 라이팅은 이제 오늘 하나밖에 없잖아. 할만하죠? 라이팅은 7만 하면 되는 거지. 유닛 7만. 앞으로 이제 계속 하나 정도씩만 나갈 거야. 하나씩. 그리고 받은 유인물. 오늘 받은 유인물에서 방금 했던 것처럼 너희가 딱 2개만 연습해 올게. 많이도 아니고. 2번, 3번. 2번하고 3번 지문을 한번 읽고서 답을 찾아오는데 당연히 뭘 연습하자? G 개념하고 S 한번 찾아서 이렇게 나눠보고 G에 키워드 2개도 한번 찾아서 단계도 설정해보고 그 다음에 선지 1, 2, 3, 4 여기서 이게 왜 안 되는 이유, 근거 이게 답이 되는 근거 이렇게 맞는지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하면서 2개만 한번 풀어봅시다. 됐습니까? 마지막 미안 단어는 몇 할 차례다? A, 2,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수고했습니다. 감성이 좋네요.